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가 1위에 해당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러 허위로 내용을 조작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 2배까지도 징수가 된다.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훈 변호사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대부분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칫하면은 오히려 근로복지공단에다 돈을 갖다 줘야 될 수가 있어요.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게 되면은 부당이득 징수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고, 또 나쁜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이 고발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의 부당이득 징수처분과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부정수급이 무엇인가? 부정수급이라 하면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허위 가장 청구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이 급여를 받는 사례를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근거 없이 혹은 근거가 부족하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재보험급여를 더 받았을 때 그 받은 거를 다시 회수해 간다. 요게 부정수급과 그에 따른 징수처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이 공개한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현황에 따르면 가장 최근인 2024년에는 부정수급이 339건, 적발 금액이 약 16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 5년간의 통계를 살펴보면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좀 줄어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허위 청구의 건수 자체는 늘었지만 그 건수별로 금액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에 부정수급 유형별로 건수를 살펴보면 가장 많았던 건수는 휴업급여 부정수급, 산재 요양 중에 별도로 소득이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휴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가 260건으로 가장 많은 1위에 해당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40건에 해당하는 재경위 조작 사례입니다. 사적 행위라던가 산재하고 관련 없는 행위를 하던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산재인 것처럼 경위를 조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경우가 두 번째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많은 사례는 17건에 해당하는 장애상태 조작 사례입니다. 실제보다 신체 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과장해서 산재보험급여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유형별 사례를 금액별로 살펴보면은 가장 큰 금액에 해당하는 것은 유형으로서는 가장 적은 장애 폐질 상태 조작 100억 6,200만 원의 부정수급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서 휴업급여 부정수급, 장애연금 부정수급, 재경위 조작이 각각 16억 3,100만 원, 11억 2천만 원, 11억 1,300만 원에 해당하여서 장애 상태 조작이 압도적으로 금액상으로는 1위에 해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을 때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첫 번째로는 산재보험급여 부당이득 징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그리고 1호의 경우에는 2배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1호의 경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하였다, 원인 없이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대로 환수조 치른다. 그런데 그 부정수급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그 밖에 거짓의 방법으로서 일부러 모르고가 아니라 일부러 허위로 내용을 조작해서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단순히 받은 것만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내용의 2배까지도 징수가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고의로 허위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게 되어서 2배를 징수가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면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거나 받도록 시키도록 도와준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상 어떻게 되냐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조사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내용이 있는지 그 의심 사례를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내리면서 동시에 이 사안을 경찰로 고발합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산재보험급여를 허위로 지급받은 자 또는 그의 보험을 준 자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검찰에서 기소하고 재판까지 거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또는 주의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은 고의로 부정수급하는 것은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재해강의를 조작을 한다던가 평균임금 같은 거를 막 부풀려서 한다던가 요양 중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거나 하여서 휴학급여 등을 부정수급하게 된다던가 이런 행위 자체를 하지 않으시는 게 첫 번째예요.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만약에 고의든 실수든 부정수급한 내역이 있다면 사실대로 자진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즉시 자진 신고를 하여서 징수가 면해질 수 있도록 시도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의로 부정수급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2배의 징수를 하였다라고 한다면 부당이득 징수처분 취소소송으로서 적극적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고의인지 여부를 다퉈서 내가 부당이득을 취한 건 맞지만 고의가 전혀 없었음에 대해서 입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또한 부당이득 자체가 발생한 건 맞다 하더라도 그 부당이득을 다시 징수해 간다는 것 자체가 형평에 맞지 않다는 걸 주장을 해서 부당이득 징수처분 자체를 없던 처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과 그에 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 그리고 고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고의로 산재보험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오해하고 부당이득을 2배까지 징수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꼭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적극적으로 소송상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러한 주장에 기반해서 형사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2배의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형사처벌로 전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훈 변호사였습니다.